저는 세 분의 비평에 너무나도 공감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 틈바구니를 또 하이에나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제가 용납을 못하겠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뉴스공장에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홍상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료 기자로서 장인수 기자의 발언의 문제성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는 과정에 실제로 이제 그런 거래를 할 리가 없다는 취지로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쵸. 대통령 탄핵 사유라니까라는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또 하이에나처럼 덥석 문자가 있으니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제목 읽어드립니다. 이 탄핵까지 꺼낸 김어준 유튜브. 집권 초 커지는 여권 파열음. 이 제목만 들으면 김어준 유튜브가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화자의 앞뒤 맥락은 다 자르고 발언 일부만을 확대 강조를 해가지고 마치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보수 언론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향력이 클수록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악마의 편집이잖아요. 똑 떼가지고 이제 왜곡하는 이제 그런 수법인 건데 결국에는 정치라는 거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상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뭐 조선일보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딱 빌미를 줘서 딱 악용하기 딱 좋은 그 단어가 나온 것이고 저는 뭐 홍상훈 기자님의 본뜻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가 없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네.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렇게 요란 떨 일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그 메시지 그대로 나갔으면 이렇게 왜곡이 안 됐을 텐데 이거를 반대로 강조법을 쓰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은 저조차도 저는 아침마다 그 뉴스공장 안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뉴스 한 줄 보고 조선일보 네이버에 뜬 거 이걸 보면서 뉴스를 흡입하는 분들이 훨씬 더 그렇지, 많을 이거 봐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보고 누가 또 가서 원 영상 찾아봅니까? 안 안 보거든요. 찾아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홍상훈 기자님이 이거는 사과를 하신 걸로 저도 전해 들어서 그 표현의 잘못에 대해서. 네, 표현의 잘못에 네. 대해서 한다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 이건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리고 홍상훈 기자를 저도 잘 알잖아요. 방송 여러 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 선배고 존경할 부분도 많은 부분인데 그분이 매번 강조하는 게 딱 세 가지를 기자로서 강조하거든요. 추정하지 마라. 예단하지 마라. 전언을 함부로 쓰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취재를 하면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고 체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그 장인수 기자의 보도가 혹시나 전언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일부 증거만 보고 과도하게 예단하고 추정한 것은 아닌지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요걸 요렇게 교묘하게 물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분절적으로 정말 뭔가 세력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홍상훈 기자님 사과는 하셨지만 이거 네. 어차피 더 끌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인수 기자의 그 음모론이 사실이면은 국민의힘에서 당장 탄핵 소추안 발의하자고 할 거예요, 실제로. 맞아, 팩트입니다. 그게 또. 예. 그 얘기 한 거예요, 홍상훈 기자가.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 물론 사과를 하셨지만 그 장인수 기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못할 표현인가 하면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전 표현을 안 하지만 여당 네. 당인이니까 뭐 기자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 이걸로 물어뜯을 거 아니? 실제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거고 조선일보까지 영향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 요새 막 유튜브랑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놀려요 조선일보를. 아, 그래요? 나가면 요새 네. 뭐 아, 뭐라고 나가서 놀려요? 나가서 놀려요. 그거 어떻게 놀리는 거야? 나가서 야, 이거 놀리는 거야? 제주가 봐야겠네. 좋은데 어떻게 나가서 놀리지? 아니 저는 그 보수적인 성향의 채널에서 부르면 거기 놀리고 그 막 맞아요. 구독자들이랑 우리 싸우고 하원기 평론가 나갑니다. 그거 네, 알아요, 제가. 그리고 예. 구독자들이랑 싸우고 거기서 제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원기 보기 싫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가 3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이 방송을 내가 죽이겠다. 쉽게 얘기하면. 네. 구독과 좋아요를 취소해 주는 거 매우 감사하고 이 채널에 이 채팅창에 제 욕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도 계속 불러주는 것도 대단하네.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나 방송을 또 잘하지. 나 말고 나갈 사람이 없어. 아 오히려. 제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나가서 할게요. 다들 나가면 형 나가면 되겠네. 가서 폭격하고 스트레스 네. 받아가지고 뭐 나갈 사람이 없어. 근데 하여튼 내가 이 말은 조선일보에 나가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럴 때는 조선일보 사설 쓰잖아요. 벌벌 떨었어, 벌벌. 그거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논평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조선일보에서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꾸짖으면 막그 다음날 바로 막 고쳤어요. 난리 블루스였지. 근데 요새는 막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일보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이러고 요즘 그래. 옛날 같지 않아. 전환길이 더 세거든. 전환길이 더 세서 그 사람도 좀 미치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 보면 요새 다 뭐 전륜해라 이대로 가면 장동영 안 된다 이러거든.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요번에 잘 걸렸다. 내가 요번에 한번 한다. 그래서 홍사훈 기자님의 발언을 비틀고 왜곡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냉정하게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 영향력이 박살이 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박살이 누가 났네. 든다고 조선일보 국민의힘은 이제 전륜하라 그랬더니 절독을 해버렸어. 조선일보 구독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전륜 대신 절독으로 전륜 선택한다. 대신에 절독으로 네. 갔습니다 지금. 아 조선일보 애가 타겠네 지금. 그 애가 태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 나가셔서 몰려 보세요. 그래요? 말도 아니, 못해요. 놀린다기보다 유머가 있으신 거죠 유머로서. 아니 근데 진심이긴 합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적인 진단, 정치적인 진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하원기 평론가랑 가까운 강수영 변호사의 글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었는데 강수영 변호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러저러한 그런 그 내전에 가까운 그런 개혁 논쟁에 대해서 그 배경을 두고 본인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흐지부지 나오고 적어도 이제 민주당의 스파링 상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등위가 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도 1도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경론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놨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강수영 변호사랑 저랑 그 맨날 민주당이 뭐 하면은 거기서 막 잔소리 하거든요. 합당을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왜 검찰개혁 흔드냐 그러고 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편을 들고 싶잖아요. 나도 민주당 편이 들고 싶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이니까 뭐 사실 정치라는 것은 상대평가인데 자연스럽게 눈치를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유리하고 이러면은. 그러니 강수영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야당이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야지만이 그래야 뭐 제가 강수영 변호사께 죄송합니다만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좀 민주당 편 들고 나도 네. 욕 안 먹을 거 아니냐 이런 소망도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오늘 MBS 지지율 보니까 민주당이 43, 국민의힘 17, 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한 2배에서 이상 나는 2.5배, 거죠? 네네. 2.5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43과 17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뭐 워낙 이제 선거에 변수가 안 되니까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룸이 많이 열려서 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이끌고 있다 보니까 지지층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선과 다양한 생각들이 더 이제 이 민주당 진영 쪽으로 더 들어오는 거죠. 이걸 당연히 뭐 환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유 왜 자꾸 그 새로운 지지자들 들어오냐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있어요. 그 뉴가 그 뭐 차별의 언어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졌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원래 정당은요. 노선 갈등이라는 게 늘 있어요. 노선 경쟁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아니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 똑같은 정당 하나 있죠. 국민의힘. 거기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달려면은 그냥 쫓아내니까 달려드는 또 소를 그냥 돌로 치거든요. 근데 보통의 정당들은 A라는 길, B라는 길, C라는 길. 이 당이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당권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또 노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민주정당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은요, 전 이게 뭐 국민의힘이 약하니까 뭐 힘이 남아돌아서 싸운다 이런 진단보다는 원래 민주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다 보니 노선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지방선거 끝나면 당대표 경선도 예정되어 있는 거는 시간표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뭐 누가 후보다 누가 뛴다 이런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민주당이 더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중도보수 확장을 더 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노선을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약화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그 차별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막 뭐 우리는 갈등 싫어요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막 불안해 하잖아요. 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보론을 드리면 자연스러운 현상 맞고 뭐 이재명 현상 가지고 뭐 갈라치기 이런 표현이 쓰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DJ 시대에는 당의 주류가 동교동계 코어 지지층은 호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가니까 당의 주류는 동교동계 물러나고 그렇죠. 물론 일부 중차원돼 있지만
친노가 되죠. 코어 지지층은 노사모가 됩니다. 맞습니다. 노사모는 호남이랑 중첩이 돼 있지만 다르죠. 다르죠. 지금으로 치면 유노무현인 그리고 거죠. 부산 쪽에 근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시대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한테는 저희가 심판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뭐 주류도 바뀌고 이재명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교체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네. 그 갈라치기 얘기하시는 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면 DJ에서 노무현 시대로 넘어올 때 유시민 작가께서 DJ 하야하라 했어요. 아, 맞. 그런 영상이 최근에 네. 공개가 됐더라고요. DJ 하야하라 네. 했다고요. 그게 그냥 제가 지금 유시민 작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새로운 개혁 과제가 설치가 되고 새로운 지지층들이 그 개혁 과제에 동의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헤게모니와 이니셔티브가 구태로 보이고 심지어 DJ인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 같이 총명하다고 평가받는 분이 하야하라 했다고요. 그거 누가 비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뉴이재명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걸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거 좋은 게 진단이다. 네.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개혁 과제가 설치돼서 새로운 개혁 과제를 보고 새로운 지지층이 들어오면 당의 확장에 대해서 환영하고 이게 기존의 지지층과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논하는 게 정치지. 새로운 지지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부터 지지하던 분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이상한 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지층 보고 너 갈라치기다고 하는 게 타당한 태도는 네. 아니죠. 아니 그리고 저도 여기다가 이제 보보론을 한 번 더 하면 저는 이제 정바세라는 단체를 운영하잖아요. 제가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인규가 작전 세력? 얘 이거 펜말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영향력도 없는 애가 무슨 작전을 짜냐고 저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뭐 들쏘구만 작전도 아니 없고 근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정바 그냥 막 들어왔는구만. 작전이 없어. 무슨 뭐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용어를 작전이 없어. 쏘나. 근데 방송 처음 같이 해보셨어요? 아니 근데 아니 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바세에 대의원분들이 가까워요, 가입을 저는. 해요. 뜨문뜨문. 저는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뛰거든요. 왜? 감사해서 아. 진짜 심장이 뛰어요. 막 우리끼리 해서 야 뉴 정바세 절로 가 이게 아니라 더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사람이 모이면 또 이 안에도 뭐가 지지고 볶고 다 있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레요. 너무 좋아. 근데 저는 그 뉴 이재명을 그 멸시했던 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수산시 스포츠 많이 하시지만 경기에도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홈 경기가 다 유리해. 관중들의 응원도 압도적이고 운동장도 내가 매일 썼던 데 아닙니까? 그럼 같이 경쟁을 해도 홈팀이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럼 저는 뉴 이재명을 막 그 뭐라 하시는 그 소위 말해 당의 주류나 기득권 분들, 전 기득권을 존중하는 입장인데 네. 그분들 어차피 똑같이 5대5로 경쟁해도 본인들이 다 이깁니다. 훨씬 경쟁적 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노력해서 더 잘해도 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저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는데 마치 위협이 되는 것처럼 괄시하고 배척하고 이러는 것은 전 조직 전체로도 별로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경험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